스루프 타임즈 2023년 3월 11일자 편집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한미 핵기획 실행체계 확립, 북핵 확장 억제 강화. 헤럴드 경제 정윤희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열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박수를 치는 모습이 이제 찍혀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핵 기획 및 실행 체계를 확립해 확장 억제를 더욱 강하게 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삼축 체제를 포함해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하고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해 행동하는 동맹을 구형하겠다. 행동하는 동맹이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말만 동맹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해군 최영함 조선 최영함 미 최신 이지스함과 제주 남방 공해에서 연합훈련했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주 남방이 아니고 해군사관학교 근처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좀 찍은 거네요. 인관식에서. 세계 정상급 선박과 신형 초음속 제트기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방위산업 강국의 조용한 부상을 상징한다. 한국 얘기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을 했는데요. 저렴한 고품질 하드웨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한국 기업은 빠른 배송으로 그들의 매력을 보여줬다. 낚기가 빠르다. 이거죠. 폴란드는 지난 1년 미국에 주문한 366대의 에브라함스 탱크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탱크는 좋을진 몰라도 낚기를 지금 못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은 한국이 인력 부족과 그 다음에 제트 엔진과 해군 추진 시스템과 같은 외국 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이 제3국에 대한 하드웨어 판매 노력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발하고 있는 중인 게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반도가 너희도 당장 긴장 속에 있는데 남북한 자국의 군사 수출과 긴급한 군사적 필요 사이, 그러니까 이 국내 수요와 그 다음에 이제 수출량과 어떻게 잘 조절 분배하는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은근히 좀 까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걸 잘 하자고 해서 기업들이 있는 거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2010년 하와이 인근에 서 찍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종대왕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T-50경 공격기 이런 탱크, 배, 그 다음에 비행기, 폭격기 이런 게 이제 다 우리가 좀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코츠라는 데서 한국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로 갈 것을 알고 무기 부품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다. 디에고 라사르테라는 사람의 보도 내용인데요.
폴란드가 한국산 그 이 포탄을 어, 좀 보냈다 이게요. 그 미국도 뭐 한 약 126발이면 뭐 많은 것도 아닌데 일단 우리나라 그 포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탱크를 많이 팔았으니까 이 포탄도 많이 갔을 텐데 일부 좀 폴란드가 좀 넘기지 않았겠느냐 이러는데 글쎄 그거 뭐 러시아가 싫어하는 거겠지만은 어, 우리는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는 그 다른 나라에 인도되는 것을 그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서 수출하는 거요. 말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이런 뉴스까지 좀 까발리고 있네요. 미 금융주 검은 목요일 불은 긴축, 채권 많은 은행들 못 버텨. 이거를 이제 그 제목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SVB가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건데 그 거기에 있는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왔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채권이 그 내려가는 말이죠 금리가. 근데 그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금리가 어, 내려가니까 그게 뭐 부실하게 됐다는 거로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터지면서 그 JP 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그 웰즈 파고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시티은행 이런 네 군데의 주가가 다 일제히 하락했다. 그래서 핵심 설명으로는 은행지수 팬데믹 후 최대 낙폭, 실버게이트 파산도 영향을 미쳤다. 실버게이트란 것은 이제 가상화폐 거래하는 데는 모양이에요. 급격한 금리 인상에 채권과 또 다른 은행들도 자유롭지 못해. 그 금리 인상에 이제 채권값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네요. 채권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나 뭐 마찬가지 같은데 대형은행은 자금 조달원 다양, 금융위기 우려는 성급 지적도 뭐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하나 또 떴습니다. 테크놀로지 전쟁, 중국이 칩 제조에 화학약품에 의존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의 최신 통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숙고함에 따라 파문을 일으킨다. 뭐 우리나라한테만 제재를 가는 게 아니고 뭐 다 그 저기 요구하는 거니까 일본은 뭐 반대처 자체가 아니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포토 레지스트라는 것을 생산하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말하자면 수입을 중국이 못할 것 같으니까 앞다투어서 사들이고 있다. 그런 그 저기 물건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기업이 잘하는 게 불화수소, 극자외선 리소그래피용 포토 레지스트, 그다음에 볼소 폴리이미드라는 거대요. 이거를 그 중국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이제 그 아베 때 좀 충격을 줬던 거죠. 어, 그리고 그 다른 뉴스로는 그 블룸버그에서 일본 칩 수출 제한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 이런 음, 입장이 곤란한 거에다가도 어, ASML 그 네덜란드 그 본고지에서 몰입형 DUV 리소그래픽 제품 요거가 이제 억제하겠다 수출을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어, 일본 이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 규칙은 여름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통상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 정세를 감안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압력에 다들 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들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코 칩스법의 사일런트 승자. 이게 뭐 구루 포커스라는 데인데 딜란트 대 실바라고 그 사람인데요.
제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라고 하면서 또 뭐 그 한국만 짓는 게 아닌 모양인데 그 결과 그 철강 회사가 은근히 돈을 벌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코 코퍼레이션이라고 돼 있네요. 좋은 위치에 있다 지금. 그걸 뭐 어떻게 수입하고 뭐 그러느니 이게 그 저기 철 코일이 철판 코일이 이렇게 그 지금 적재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미국도 뭐 철강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파급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바이든 공화당 중국 견제 국방비 증액 공감. 그다음에 증세, 복지, 축소, 격돌 한겨레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국방비를 증액하는데 국방비는 8,860억 달러다. 우리나라 돈으로 1,175조 원이나 되는데 3.4% 늘어난 거다. 요게 이제 통과가 되려면 하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공화당이 이번에 과반수를 좀 넘어서서 통과하기는 조금 애를 먹을 거다 하는 뉴스를 한겨레 다운 뉴스를 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차기 총리는 시 주석에 온건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거 이제 리창이고 이제 시진핑인데 바로 옆에 앉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친기업적인 사람이라는데 또 상하이 당수로 있고 또 저장성의 지사로 되어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시 주석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더 이 사람이 중시할 것 같다. 근데 그 리창이라는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은 한 번도 웃는 얼굴 표정을 짓지도 않고 뭔가 항상 걱정하는 얼굴 같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향후 3기 그 시진핑 체제의 총리로서 잘 보필을 헐려는지 또 경기도나 수출에 대한 세계 수요 위축, 미국의 관세 인상 지속, 노동력 감소, 인구 고령화 등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AP에서 보도를 했네요. 이 리창 옆에서 뭐 이렇게 수군대는 이 사람이 그 상무위원 왕위닝인데 완전히 뭐 그 시진핑 한테 딸랑딸랑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 총리가 되는 리창한테 아주 뭐 친절하게 잘해보려고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그 찍힌 것 같습니다. 야후뉴스에서는 중국, 러시아 및 기후변화 때문에 2023년도 유해평가에서 미국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는 제목만 좀 가져왔습니다. 자완이 기후변화하고 중국하고 그 푸틴하고 이런 관계가 2023년에 미국의 큰 도전 과제다 이런 얘기고요. 로이터의 보도인데 그 연합뉴스를 인용해서 현대자동차가 그 러시아 공장을 그 샷다운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에 러시아 공장 매각 행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차피 뭐 카자흐스탄이 러시아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그 현대차도 철수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공장을 진 돈이 아까우니까 당연히 아깝죠.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아스타나라고 그 이 아스타나 수도죠. 거기에 피터스버그라는 기업이 있네요. 이 계약을 6월에 체결을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도 자동차 공장을 그 최신 자동차 공장을 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3기 시작, 한중 중계 신냉전의 소용돌이로 위키리크스 한국 최석신 기자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그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동맹
뭐 이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그 미국 측에 기울어진 그런 동맹 관계를 하니까 아마 그 중국하고는 좀 더 멀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느냐. 중국 단체 관광국 대상에도 뺐다 뭐 그렇게 이제 또 별도 뉴스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데 이 북한이 참 이 재밌어요. 시 주석의 대관식 분위기를 깨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그 전날 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이는 시진핑이가 되시든 마시든 나는 쏘고 싶을 때 쏜다. 내가 뭐 중국 눈치 보는 놈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연임 확정당일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축전을 보내 혈맹의 우위를 확인시켰다. 그런데 뭐 당연히 보내야 되겠죠. 뭐 미사일 쏘는 건 쏘는 거고. 트럼프 대선 제도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CPEC에서의 그 연설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필요하시면은 이걸 화면을 정지해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또 당선이 만약 된다면은 바로 자기가 이룰 정책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 전쟁을 빨리 끝낸다. 자기는 3차 세계대전을 막는다. 뭐 펜타닐 뭐 이런 거에서 국경 그 경비를 더 강화하겠다. 전에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장 직선제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의 최애국지를 취임 첫날 박탈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우리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역시 에너지를 우리도 팔아야 된다. 자기는 에너지 팔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신생아 출산 보너스도 지급할 것이다. 그 실질적으로 대통령 경험이 있어서 이 말하자면 연설 내용에 구체적인 정책을 원고 없이 줄줄줄 얘기하는 그런 트럼프의 스타일이 어느 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딥스테이트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를 그림자 정부라고 번역을 하는 데도 있고 폼페오는 그 숨은 뭐 집단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고 독재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정치적으로 추방하는 일을 마칠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자기가 얘기한 게 이렇게 얘기를 또 한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루 동심 파괴라는 이 네이버 TV에서 방송하는 내용인데요. 뭐 항상 그 의미 있는 주제를 하기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록에 남기려고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활동하는가? 제1부 MK 울트라와 한국정교. 그거 하는데 이제 반일 운동을 먼저 서론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여론에서 반일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은 이제 이 방사능 물질 때문에 아주 죽을 거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IEA인가 그쪽에서도 다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방류하고 한 5년 후나 들어오게 되고 그것도 거의 그 자연적인 그런 방사능 수치뿐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류의 움직임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면 한국에 바로 안 온다 이게요. 태평양으로 가게 돼 있지. 더 문제되는 것은 중국 발전소가 만약에 이 후쿠시마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아주 치명적이다. 이렇게 이 남쪽에 그 난류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한국이 그 서해안을 거쳐서 다시 돌아가지고 발해만을 돌아서 다시 내오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해 쪽으로는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돌다가 또 나가고 뭐 또 이쪽도 흘러 들어가겠죠. 여기는 이제 동해가 북쪽 찬 바닷물하고
또 따뜻한 물하고 또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이라기보다도 심각하지 않다. 이데 반일 운동에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쇠뇌 돼가지고 자유의지로 행동을 못하는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JMS라고 이 사이비 종교 교주인데 여성 신도들을 많이 따먹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어 사이비에 빠진 동포들 대림동 거리서 활개쳐 한 곳서 5집단이 포교에 혈안이 돼 있고, 이슬람만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름이 JMS가 정명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트들이 또 있다 이게요. JMS 신도 없는 것,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게 있었나 몰라요. 그리고 통일교 전력이 있다, 한국 교회의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왜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헤어나오질 못하느냐 하는데, 이 한번 빠지면은 자유의지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어떤 이 분위기 내지는, 만약에 그 세력을 헤쳐나오려고 그러면은 대부분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산다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후쿠시마에 이 4월 1일에 대피령을 해제해서 토미오 가쪼의 부흥 거점이라고 해서 390헥타르로 후쿠시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 살아도 됩니다라고 이제 대피령을 해제했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빨간색 친 부분에 이제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당시 사진 몇 장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검은 물이 밑바닥부터 울고져 가지고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방파제를 넘어서 이렇게 저기 침수되는 현황, 침수된 후에 뭐 화재도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배가 또 시내까지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추운 겨울에 모닥불을 켜놓고 뭐 뜨거운 차를 먹고 있는 애부터 해서 약간 눈이 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오든지. 거기다가 이 건물 위에 이렇게 배가 물이 이렇게까지 들어왔었다는 얘기죠. 이 위까지. 그러니까 뭐 상당한 이 쓰나미 피해를 본 그런 이 재해를 당했던 일본이죠. 4월 1일 날 해제한다고 해서 다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NK 프로젝트 전에 오퍼레이션 페이퍼 클립이라는 작전이 있었고, 인체 실험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뭐 이런데 이 독일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 주범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해서 미국의 과학을 오히려 발전시켰다 하는 거고요. NK 울트라 프로젝트라는 것은 1951년부터 시작했는데, 사람의 어떤 이 정신력을 지배하는 그런 계획을 실험을 했다는 거죠. CIA가 비밀리에 진행을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1995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다는 건 실제 CIA가 행했던 그런 작전이었던 모양입니다. 마약에 의한 것도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영화됐었죠.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류고요. 요건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버드 피실로시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티모시 리어리와 리처드 알바트라는 사람이 심리 실험을 했는데 환각제를 이용해 재범을 줄이기 위한 실험으로 시작했는데 약물을 통해 깊은 종교적 경험을 체험하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그 히피 운동, 베트남전 반대, 이런 게 이제 여기에서도 나왔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이크 폼페오 우리 최대 위협은 미 내부에 있다고 또 역시 시팩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그 연설을 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은 이하고의 그 뭐 후일담도 조금 얘기를 했고, 가로친 거는 이제 그 이 자서전에 별도로 나왔던 거, 이렇게 또 좀 제가 좀 별도로 표시를 했고요. 이 굵은 글씨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개입해 근면 성실 이외의 사실에 근거해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줄 때, 한마디로 공짜 같은 거 사회주의 그 정신으로 무조건 퍼줄 때 규칙에 의한 어떤 근로 정신은 없어진다. 우리가 세금과 지출을 이 좋아하는 리버럴보다 더 잘할 거라는 확신을 유권자한테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화당이 좀 계속 여러 선거에서 실패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트럼프도 얘기했지만은 그 교원 노조가 주도하는 정치화된 미국 역사. 우리나라만 교원 노조 전교조죠. 전교조 우리나라는 그 좌파 애들이 그이 장악을 해가지고 보수 쪽에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똑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겠죠. 보수 쪽에서 뭐 하고 자빠졌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폼페오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거는 뭐 마찬가지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유대 기독교 전통을 좀 핵심으로 해서 보수주의를 부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국 이념에 뭐 유대 기독교라고 얘기했는데 기독교만이 아니고 유대 정신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많이 들어와서 또 살고 있고 또 독립전쟁 할 때 또 뭐 그럴 때라든지 등등 돈을 그 유대인들이 많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딥스테이트를 숨은 권력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딥스테이트를 계속해서 트럼프나 폼페오도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 글로벌 금융 자본만이 아닌 실제 뭐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숨은 권력 집단이라는 번역이 더 좀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그 그림자 정부라든지 이런 표현은 너무 저 음모론적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실제 그 미국 내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제 뭐 영화를 보고서 느낀 점을 그냥 적어놨을 뿐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광물자원 무역 협상 개시 미국 EU 중국을 경계. 워싱턴 시사인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 그 10일 유럽연합의 폰데어 라이엔 유럽위원장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다. EU 위원장이 이제 이 여성분이 그 미국을 방문해서 그 미국과 EU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방향을 어, 합의하는데 주춤하고 있다 계시는 했는데 그러나 그 중국을 그 경계하는 차원에서는 이 협상을 잘해서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그 EU도 그 중국을 타깃을 해가지고 어, 많이 중국하고 유럽이 친해졌었는데 조금 슬슬 좀 빠지려니까 자기네들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러는데 제가 미국하고 연합을 잘 해서 그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정세들이 계속 움직여 간 것 같습니다. 탈마스크의 준비 착착 화장품 미백이 인기 13일부터 완화 전에 시사통신인데 이제 그 마스크 쓸 때는 이제 립스틱 같은 거 여성분들이 안 했는데 이제 화장품들이 다시 좀 더 팔릴 것 같다 뭐 하는 그 뉴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징역 문제 해결책으로 보였다. 반일 세력의 실속. 전 주한대사가 해설. 이 작은 제목만 가져왔어요. 크게 받아들여진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 여당 국민의힘의 임원 개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체제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이해한다. 새 대표가 된 김기현은 문재인 전 정권과 대립관계였다. 기존의 반일 투쟁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도 이론도 일어나고 있다. 반일 구호가 여론을 움직일 수는 없다. 서방 국가들이 모두 징용 해결 방안, 뭐 아무리 뭐 노재팬 해가지고 그 동원부대 애들이 무슨 SNS에서 활동한들 뭐한들 그 팬데믹 끝나니까 뭐 제일 먼저 그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가 일본 여행 아니겠어요? 가까운 이웃이죠. 가까운 이웃. 이상 3월 11일자 그 스루폿 뉴스 편집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